네, 우리 학우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PSAT는 어떻게 출제되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잘 볼 수 있는가에 대해 개략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용량 제한이 있어요. 업로드 되는데. 이걸 연결해서 붙이면은 30분 이상 될 것 같은데 또 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작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15분 이내로 끊어서 동영상을 좀 올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번거롭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제하듯이 PSAT는 언어, 자료, 상황, 이렇게 세 과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SAT와 비슷한 대기업 직무적성 평가는 세 과목 이외에 다른 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게 대표적인데요. 또는 상식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트 시험 같은 경우는 논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집단 토론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그런 기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원 면접 이런 것들은 뭐 늘 있는 것이겠고요. 자, 어찌되었건 우리 행정고시에서는 세 과목이고 대기업 직무적성 평가에서는 몇 과목이 더 추가가 되고 공군 장교를 비롯한 여타 공사 공직에서 또 추가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알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간 지각 능력은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꽈락을 받아서 다른 걸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 수업을 바탕으로 각 과목들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지원해야, 어디를 지원해야 어떤 과목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은 미래의 희망에 대해 무작정 넓혀놓는 건 곤란합니다. 좀 압축을 몇 가지로 해서 그 몇 가지 안에 필요한 것들을 잘 대비를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시험으로 끝납니다만 일반적인 대기업체나 공사의 경우 학점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대학교 학점은 성취성의 척도로 인정되는 게 최근의 추세이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일반적인 좋은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인 경우 취업하는데 학점을 크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건국대학교에서 4.5 만점을 한 3학기 정도 받은 학생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은 대기업 직무적성 평가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거의 뭐 무조건 채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은 필기시험 성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배경 지식으로 전제하고 이 PSAT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언어가 뭐 언어 자료 상황 공이 90분이죠. 90분이고 이게 40문제씩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난이도가 매우 높죠.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국가공무원 1차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겁니다. 이걸 수학능력 시험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뛰어나느냐? 모두가 뛰어납니다. 이게 이야기가 다른 거죠. 많은 분들은 대기업 시험 볼 때 또는 5급이나 7급 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뭐 나는 합격하겠거니 꼭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응시를 하는데 PSAT 시험을 뭐 마치 수능 언어 영역처럼 언어 논리를 풀겠다. 풀어보셔도 됩니다. 무조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90분간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풀어야 되는 이 PSAT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풀려고 하면 안 되겠죠. 거기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는 각 과목별로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루에 세 과목을 다 본다는 거예요. 어느 하루, 자료 하루, 상황 하루 뭐 이렇게 보면 컨디션 조절하면 좋은데요. 세 과목을 하루에 90분씩 달아서 봐버리니까 막강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마지막 내년 1월이나 2월달 실천을 앞두고 공부할 때에는 세 과목을 동시에 풀어보는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집중해서 시간 정하고 푸셔야 되겠죠.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풀어야만 합니다. 체력 관리 역시 중요하죠.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압니다. 이 PSAT 시험 40문제를 90분에 풀려고 하면 최소 80분 내에 끝나야 합니다. 나머지 10분은 뭐 마킹하는 데 시간도 좀 써야겠고 헷갈렸던 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언어 영역 자료 상황 따라서 40문제 문항당 2분씩이라고 시간을 측정하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문제씩부터 풀도록 요구하고 점차 5문제, 10문제, 20문제 이렇게 풀어가는 전략을 원래는 구사했습니다. 강의할 때 있겠죠.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뭐 PSAT 잘 모르니까 처음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면 한 문제씩 풀도록 요구하고 시간 체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 수업이 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그게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강의할 때는 한 문제 2분 시간 주고 풀도록. 그 다음은 5문제, 뭐, 한 주가 지난 다음은 10분 시간 주고 풀도록. 그 다음은 10문제 20분 시간 주고 풀도록. 그 다음에 20문제 40분 시간 주고 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근데 현장에서야 뭐 제가 여러분들 감독도 하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도 경청하고 이렇게 풀었는데요. 또 강의를 했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2분 시간 내서 풀어보고 5문제 10분 풀어보고 10문제 20분 20문제 40분 그래서 시간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PSAT 시험을 잘 보는 일반적인 요령 첫 번째는 체력 관리 하루에 세 과목을 다 본다. 두 번째는 문항당 2분씩 측정하는 훈련을 해서 40문제를 80분에 풀어보는 훈련을 해야겠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평균 85점이 1차 합격선입니다. 따라서 6문제는 과목당 틀려도 됩니다.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주의해야 될 부분은 버릴 문제는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유레카 이 문제 난 풀었어. 정답 이거야. 니들 알아. 네, 공부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실전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공부는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법이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실전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막말로 6문제는 찍어도 돼요. 뭐 찍어도 6문제 다 틀리면 불쌍한 분이긴 하겠지만 뭐 웬만하면 한두 문제가 맞겠죠. 네. 따라서 문제를 풀면서 쉬운 문제를 30초 혹은 1분 안에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쉬운 문제를 30초 또는 1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어려운 문제 2분짜리 문제를 3분, 4분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0문제를 풀다가 일단은 문항당 2분 그래서 20분이 지나면 10번 넘어가고 있어야 되고 40분이 지나면 20번 넘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려운 문제는 내가 이거 정답이 뭔지 모르겠다. 별표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최고의 정답이 무엇인지는 밑줄 쳐놓고 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찍고 끝나야 되는 거죠. 아주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일단 별표 2개 치고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풀고 안되면 찍겠다 이런 생각도 나쁜 건 아닙니다. 헷갈리는 문제. 헷갈린다는 건 1번이 정답 같은데 3번일지도 모른다.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세모를 펴놓으면 됩니다. 삼각형.
이런 것들이 시간 관리하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80분 중에 한 60분 내지 65분이면 저는 1차적으로 끝낼 겁니다. 가능하면 전 60분 이내에 40문제 다 끝내도록 시도할 겁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20분 내지 30분 동안 별표 2개 또는 3개 친 걸 위주로 집중적으로 저는 풀어볼 예정입니다. 물론 이 전략은 하고 여러분들 각자의 취향과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아무튼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하루에 3과목을 보니까 체력관리, 집중할 수 있는 컨디션, 최고의 컨디션, 감기 걸리면 안 되고 배에 탈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항당 2분씩 풀어야 합니다.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표 2개, 별표 하나, 삼각형 등을 활용하면서 핵심적인 시간 관리 성공해서 가능하면 60분에서 65분 사이에 또는 70분 사이에 끝내시고 만 20분 정도 남는 시간 헷갈리는 것 위주로 집중적으로 푸는 전략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드렸죠. 다음은 네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맞는 거는 상관없어요. 다음 중 아닌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거는 동그라미를 쳐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방지합니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실수를 방지하도록 하세요. 네. 아닌 거 물어보는데 1번 맞았구나, 1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커트라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한참 높은 여기서 합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 합격합니다. 그 커트라인 뚫어내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수험은 그런 겁니다. 선생님 저 100점 만점에 100점을 합격했어요. 그런 수험생은 없어요. 필수에든 그래요. 왜냐하면 1차 요 관문을 뚫어내면 합격이니까 떨어져도 요 밑에 어딘가 요 사이에 뭉쳐져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료 앞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참이 어려운 거죠. 떨어져도 한두 문제 때문에 1차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합격해도 한두 문제 때문에 합격을 하는 거니까. 고시라는 거 마법과 같아서 몇 번 떨어지면 세월 5년이 가버립니다. 1차 합격하고 2차 2번 떨어져서 1차 한번 또 보면 그렇게 3년이 인생에 갑니다. 20대의 3년 매우 큰 시간입니다. 문제는 합격한다는 게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잠시 뒤 수업 이어집니다.